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건강 수준을 다룬이 아니라 다른입니다. 다른 오타가 좀 있네요. 다른 different 그죠? 한 나라의 건강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내용은 자 WTO죠. 세계보건기구. 자,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자, 오늘이 1월 5일이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요즘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요, 자, 어렵지, 이전에 25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자, 시험에 잘 나오죠. 별 2개입니다. 25 문제는요, 간단하게, 한국과 만약에 미국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한 나라의 건강 수준. 예를 든다면 한국이고, 만약에 다른 국가,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있죠? 이런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건강 수준. 이거는 많은 건강 수준을 말하는 공중보건 수준. 이 말하고 같은 거죠. 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공중보건 수준 지표죠, 지표. 이 건강보건 수준의 지표, 이것이 뭔지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답은 비평조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비평조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그 암기 공식에 있는 건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저 공식의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뭐냐면 우리나라와 너희 나라의 보건 지표를 비교할 때 비평조로 이야기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라 그거든요. 지금 이야기했던 암기 공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죠. 그것은 제가 그 공식집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 이 비평조 말고 지금 이 문제가 자 25번의 이 비평조 말고 여러분이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영유아 사망률이 또 기억나거든요. 자, 그 공중보건 수준 지표하면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나라와 나라 간에 비교하는 비평조 있죠? 거기 세 가지 있어서 뭡니까? 비례 사망지수, 조사망률, 평균 수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유아, 영아 사망률 또는 영유아 사망률이 하거든요. 영유아 사망률. 이것도 저 공식집을 보면서 한번 그 내용, 이것도 저 정리했던 프린트물과 함께 볼 건데요. 자, 지금 그냥 문제를 볼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나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 이것도 공중보건의 보건 수준의 지표 또는 지수라거든요. 지표. 자, 이것은 뭐냐면, 자, 한 나라다. 중요한 내용은 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국가. 자, 하나의 국가. 예를 든다면 한국이면 한국에 있는, 자, 창원이라는 도시와 자, 서울이라는 도시
그 공중보건 수준을 자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비평준은 뭐예요? 나라와 나라, 아까 말했죠. 한국과 미국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이거 두 가지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비례 사망지수, 조사망률, 평균 수준, 이게 답입니다. 답. 그리고 일단 25번을 풀고 25번을 자 이 내용을 한 번 더 저 노트 필기했던 것을 보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뭐 문제에서 나왔죠. 자, 보자, 문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아까 제시한 내용 그 말 있죠. 세계나 국제나 똑같은 말이죠. 세계. 아까 말한 WHO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WTO가 아닙니다. WTO가 어디? WHO입니다. 자, who are you 할 때 you, who are you 할 때 who입니다. 누구냐? 난 누구냐 할 때 그겁니다. 영어로. 자,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한 번씩 시험에 한번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이번 기회에 보건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자, 아까 지표가 뭐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비교하는 거 비평조죠. 자, 비평조인데 자, 비평제라는 세 가지인데요. 그때 공중보건지표가 나왔잖아요. 문제가 건강지표. 그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윈소로가 자, 사회 공동 노력을 통해서 자, 질병을 예방하고 자,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 구성들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살아야 되겠잖아요. 생명 그걸 연장하고 자, 그 다음에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으로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공중보건이라고 합니다. 공중이 뭡니까? 자, 공중 아니죠. 민중이죠. 우리 사회 구성원. 보건은 뭡니까? 자, 보건은 자, 지킬 보자에다가 자, 굳셀 건자입니다. 자, 굳셀 건자. 그래서 뭡니까?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키는 거죠. 누가? 공중이 사회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자, 그러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와 같은 문제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다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다 하면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자, 시험 놓을 때마다 한 번씩 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50. 자, 이거. 자, 보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 놓았던 거죠. 건강지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같은 말로 공중보건 수준의 지표입니다. 이제 공중보건은 알죠. 자, 우리 어떤 그 사회의 어때요? 민중의 어떤 보건, 건강에 관한 거죠. 건강에 관한 거. 건강, 보건, 건강 이런 거 말하죠.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측정고 단위 있는 거죠.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공중보건의 수준이 높은지는. 자, 영유아 사망률자가 제가 중요하다했죠. 이거는 뭐냐면 단독 건강지표라는 겁니다. 단독 건강지표. 단독 건강지표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랬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지 중요하다했죠. 한 국가, 자, 하나의 국가를 자, 공중보건의 수준의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내에 창원과 예를 들면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한 국가를 자, 한 국가의 공중보건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 안에 자, 한국이라는 내에 창원과 서울 간의
공중보건 수준의 어떤 비교, 그런 거, 지표, 이런 걸 말하죠, 서로. 자, 그때 쓰는 것이, 자,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영유아 사망률입니다. 그 비교할 수 있는. 자, 이때는, 자, 자, 한국이라는 창원과 소리나는 어떤 도시 간의 그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지표가 뭐냐면, 영유아 사망률입니다. 자, 영유아 사망률. 어린애죠. 자, 영유아가 뭐야? 애기죠, 애기. 자, 대충 한다면, 영유아 사망률이 뭐냐면, 출생 1000명에 대해서 생후 태어나서 1년 미만의 사망, 자, 영유아 수를 말합니다. 영유아 사망률. 자, 생후 1년 미만에, 자, 생후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자, 1년 안에, 자, 죽는 애기들의 수를 말하죠. 자, 애기들 수. 도시가 한다면, 이거 지금 이건 다음에 시험 놓으면 더 자세히 적겠습니다. 이거 단독으로 이렇게, 또 알아야 될 경우도 있죠, 시험 문제. 근데 지금은 영유아 사망률이 지금 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자,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다면 작년에, 그럼 몇 년도입니까? 2016년도에 태어난 그 애기들의 수에다가, 어때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자, 같은 해, 이 말이죠. 아까 말했죠. 같은 해, 아까 1916년, 이 해 말하죠. 같은 해, 특정 연도. 그 해에, 자, 1세 미만의 애들이 사망한 수는 맙니다. 자, 1세가 되기 전에, 1세가 되기 전에 그냥 죽은 수. 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도시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영유아 사망률은, 자, 그냥 영유아 사망률은 간단하게, 자, 생후 1년 미만의 사망, 영유아 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다음 거는 아까 시험 문제입니다. 보이죠? 자, 밑에 적어놨 나라끼리 비교. 그렇게 세계보건기구가 정했던, 자, 비교 보건 지표로서 똑같이 공중 보건 수준의 지표인데요. 비교하는 거예요. 뭐들끼리 나라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 나라끼리 비교할 때, 자, 쓰이는 지표가 뭐냐? 뭐를 비교하려면 뭐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표가. 그럴 때 하는 말이, 자, 비례 사망 지수 하나, 평균 수명, 자, 조사망률. 조사망률을 우리가 평균 사망률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수 건강 지표라 하죠. 복수 건강 지표. 자, 영유아 사망률 요거는 단독 건강 지표고, 자, 이거 세계보건기구 보건 지표, 비례 사망 지수, 평균 수명, 조사망률은 복수 건강 지표입니다. 단독은 하나고 복수는 여러 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자, 비례 사망 지수가 뭔지, 평균 수명이 뭔지, 조사망률이 뭔지는 또, 일단 공식 알아보고, 그래도 내용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여러분 요거는 비평조로 이야기하지 마라. 너 이야기할 때 나한테 비평조로 이야기하지 마라. 함식으로 이야기하다. 자, 근데 그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것도 외우면 되는데, 뭐가 비평조 문제가 뭔지, 근데 많이 하다 보면 비평조로 이야기하지 마라 하면, 비평조, 이게 문제에 답 있는 거, 비평조, 이렇게 치고 나머지 한 게 아닌 것 동원을 치면 되겠죠. 근데 제가 만든 공식도 한번
봐야겠죠. 자,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영유아 사망률인데요. 솔직히 자, 공주보건 수준지표, 한국가를, 하나의 국가만 할 때, 한국가에, 예를 들면 지역 간에, 아까 말한 창원과 서울 간에 할 때는 보건지표가 영유아 사망률. 이거를 내가 또 옛날에는 이것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 뭐를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고 있죠. 필기 공부로. 그 필기하는데, 중요하다는 거는 표는 엄청나게 해놨는데, 표 많이 해놨죠. 밑줄 표라든지 이런 거 해놨는데, 공부할 때마다 능률은 없어. 잠만 오고. 그때 그 말인데요. 보세요.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이 이 미용책을, 이 미용책을 보건대 어떻게 유독히 표해놓은 거, 어디 밑줄 표해놓은 것을 보아도 영률이 사라져. 영률 이 말은 그냥 여러분 능률, 여기서 농률, 발음을 좀 잘못하면 용률 이래 되죠. 그런데 그거 뭐냐면, 이겁니다. 이 미용책을 보건대, 유독히 표현한 것을 보아도 영률이 사라진다. 영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그냥 공주보건지표, 영률, 이거를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 밑에 게 조금 더 낫겠죠. 아까 그 똑같습니다. 비평조 이것만 에어놔도 됩니다. 그 대신 나라 끼리 비교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 보건지표가 아닌 것 하면, 맞는 것 하면, 영유아 사망률이 확률이 맞죠. 단독으로 오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것 하면 한 개 중 하면 되지만, 아닌 것, 4개 중에 아닌 거 하면 비평조밖에 없겠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 그라든지 밑에 문제 한번 보죠. 우리나라, 한국과 너희 나라 뭐예요? 미국과의 보건지표를 비교할 때, 비평조로 이야기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라, 있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다. 이때 뭐냐면, 이거는, 왜 그렇다면, 이거 내용은 좀 약간 보건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보건지표를 비교할 때, 맞죠? 보건지표 비교할 때 비평조 나갔죠.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이거는 보건지표를 말하는 공식이라고, 여러분이 연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시험 잘 놉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비례 사망 지수가 뭔지,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뭔지, 조 사망률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 같죠? 책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책요? 언제 제가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격증 딸 때 만난 건지 아니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같이 제가 안 버리고 있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제가 줄 건데요. 너무 더럽게 썼죠. 미안합니다. 또 오래되긴 오래됐습니다. 보면 여러분 그래도 문제에 놓았던 내용을 봐야겠죠. 그 내용을 또 묻는 것도 한 번씩 놓을 수도 있습니다. 놓은 경우도 있고요. 평균 수명 있죠. 평균 수명 비평조로 이야기하자면, 평균 수명 이 말은 뭐냐면, 영세의 평균 여명을 말합니다. 여명. 평조 비평, 그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조 사망률입니다. 조 사망률이란 말은 평균 사망률이랑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1년간의 전 사망자 수를 말하는 거죠. 1년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중요한 거죠. 평균 사망률, 평균적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공유보건지표로 사용해야겠죠.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유아 사망률 했죠. 하지만 이거는 한 나라에 해당되는 공주보건지표입니다. 자, 이제 영유아 사망률은 출생 1000명에 대한 생후 태어나자마자 1년 미만, 1년도 못 채워서 사망된 영유아 수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하죠. 영유아 사망률. 자, 이거는 한국가의 건강보건지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약간 평균 수명뿐만 아니라, 자, 영유아 사망률처럼 그 영세라는 애기, 태어난 애기들을 그 어떤 수명,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애기들이 빨리 죽는 환경의 보건이면, 그거는 그 나라의 공유보건 수준이 보건이 억수로 낙후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례사망률, 비례사망지수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 또 단독으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세요. 자, 전체 사망에 대한, 자, 50세 이상의 사망을 백분율로 표시한 겁니다. 자, 전체 사망에 대해서, 자, 50세 이상의 사망을, 자, 50세 이상 사망을, 자, 백분율로 표시한 거,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이와 같은 뭐 전체 사망률 중에서 50세 이상 사망률 이렇게만 넣어도 비례 사망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비평족 이야기하지 마라. 영유아 사망률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 대해서 보충적인 뭐 어떤 약간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문제가 나오면 또 더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을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눈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 눈 있잖아요. eye, nose, ear, 눈, 보는 눈, 여러분 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눈을 항상 보호해야겠죠, 여러분. 자,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명 방법은 있죠. 자, 여러분 여러분 책상 위에 형광등 있죠. 아니면 여러분 천장에 한번 쳐 보세요. 뭐가 있는지. 자, 조명이 다 있죠. 자, 조명이 뭡니까? 조명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조명이 말하는 조자는 비추다. 그 다음에 발걸명자입니다. 자, 발걸명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조명은 어떻게 해요? 자, 인공조명을 말하죠. 인공조명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직접조명, 반직접조명, 그 다음에 간접조명, 반간접조명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 간접조명이 제일 많이 나오죠. 눈을 보호를 위해서 가장 좋은 조명 방법은 일단은 간접조명입니다. 간접조명.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인테리어 할 때 조명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 간접조명, 이것도 중요하죠. 자, 보면 직접 조명을 말했어요. 직접 조명법은, 자, 강원, 자, 아까 빛 있죠. 빛의 원천, 이렇게 빛이 나오는 부분이죠. 빛이 오는 부분이, 자, 우리 조명기, 자, 빛이 나오는 조명기를 말하죠. 뭐, 형광등, 뭐, 백열등 같은 거. 자, 이 강원, 빛이 나오는 어떤 원천, 강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물체 작업면에 직접 조명해서 직접 조명병이 잡혀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빛을 필로와 망령으로 돌리는데 편리하고, 자, 직접 조명병이니까, 직접 조명하니까 여러분이 그 빛을 필요한 부분으로 돌릴 수도 있죠. 편리하고, 그걸 돌리고 편리하니까 어떤 그 빛을 돌면서 사용하다 보니 그 빛을 원하는 부분으로 돌렸으니까 효율도도 높죠. 그러나, 자, 실내 전체가 밝기가 고르지 못하고, 자, 조명법 밝기가 직접 조명하니까 실내 전체는 안 되죠. 그리고 자, 그림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직접 한번 해보시면 그림자 나타나죠. 자,
자, 직접 조명하면 그림이 나타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직사광원, 빛으로부터 눈이 부시는 등 여러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접 조명을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접 조명법, 인공 조명 중에서 간접 조명법이 있는데, 보세요. 빛을 아까 맞죠? 강원, 그 빛이죠. 강원이 나오는 그 부분에 놓은 빛이 벽이나 벽, 천장 위쪽으로부터 모두 반사시켜서 자, 조명하는 방법으로서 자, 어떻게 돼요? 자, 직접적으로 자, 밑으로 여러분 직접적으로 밑으로 어디요? 직접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밑으로 직접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 벽이나 천정으로 반사시켜서 하기 때문에 눈이 안 부시겠죠.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의 보호상 가장 좋다. 자, 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뭐 밑에까지 보면 뭐 그 대신 뭐 빛의 호유도를 낮으며 자, 직접 조명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자, 원하는 부분에다가 하지 않기 때문에 호유도가 낮죠. 그 다음에 시설 유지비가 좀 비쌉니다. 자, 반간접 조명은 간접 조명법과 직접 조명법을 절충한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공집판을 만들어서 절충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일단은 간접 조명법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간접 조명법이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직접 조명 보십시오. 이 조명기, 저 조명의 원천, 조명 수준을 물체를 말하죠. 빛이 나오는 어떤 조명 말하죠. 조명기. 자, 여기는 직접 조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래 방향으로 자,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100에서 90% 내려옵니다. 자, 위쪽 해봤자 0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이 90이면 10, 100이면 0이잖아요. 자, 100% 따진다 보면. 그러니까 박이 아니고 반지, 죄송합니다. 반직접 조명이라는 것은, 자, 직접 조명을 이 말이죠.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그래서, 자, 그래도, 자, 빛이 어때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죠.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데, 자, 밑으로는 90에서 60%. 그러니까 90일 경우는 10이고, 60이면 40입니다. 이 반직접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반간접 조명은 뭐냐면, 자, 반간접 조명은 뭡니까? 자,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절충한 거죠. 먼저 반간접 조명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자, 많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자, 60에서 90까지, 위쪽을 60에서 90입니다. 아래쪽은 어때요? 위쪽이 60이니까 40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간접 조명이 중요하죠. 자, 가장 효율적인 거죠. 자, 중요한 거죠. 이 같은 경우는, 그림을 안 그려놨는데요. 자, 실수로 안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어떠냐. 자, 빛이, 이렇게. 어땠을까요? 자, 위쪽 방향으로 하는데, 자, 간접 조명보다 90이 100입니다. 90일 때는 100, 10, 100일 때는 0이죠. 자, 그래서 반접 조명은 이렇다. 반직접 조명, 그 다음에 반직접 조명, 간접 조명. 자, 그냥 이런 것이다. 자,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한번 보겠는데요. 음식 중독, 무부족증, 간디스토마. 자, 이거는, 자, 문제 말고 답란에 뭘 체크할 것인지 보다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이런 문제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쉬울 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헷갈리게 혼동되게 이렇게 또 내네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죠. 생활 습관과 관계되시는 질병과 연결이 틀린 것은, 이거는 별이 내 생각에는 한 100개 정도 같아요. 진짜 너무 혼동되는 겁니다. 혼동되는 건데요.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무구조청, 유구조청 많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오늘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4번을 한번 보면서 먼저 한번 풀이하고, 그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어. 자, 뭡니까? 담자가, 한자로 안 적겠습니다. 자, 담수어. 자, 뜻이, 담자가 옅을 담자. 자, 맛이 없는 담자. 이런 뜻입니다. 짜지 않는 그런 것도 됩니다. 담자가요. 그래서 담수가 그럼 뭡니까? 민물이죠. 민물. 여러분, 바닷가 아니라 민물. 그럼 숫자가 뭐예요? 지금 고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민물고기라죠. 민물에 사는 물고기를 다 총칭하는 겁니까? 담수어는 민물고기. 이렇게 하면 담수어 같은 말입니다. 담수어를 생식 먹었을 때, 생으로 먹었을 때, 자,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해 좋아하죠, 해. 자, 같은 거죠. 해, 민물고기 해 잘못 먹으면 안 되겠죠. 바닷고기처럼. 자, 그러면 또 많이 들어본 사람은 무슨 디스토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뭡니까? 민물고기 많이 먹으면 간 디스토마 들어보셨죠? 아는 사람은 있는데, 해 안 좋아하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은 모른다고 전제하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담수어. 자, 담수어는, 자, 여기서 민물고기가 있죠. 그 중요한 거는 간 디스토마 있죠. 자, 간 디스토마 딱 놓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간 디스토마는 여러분이 경구 감염이죠. 자, 경구 감염, 뭡니까, 그거? 목구멍이죠. 경구가 목구멍이잖아. 여러분, 목구멍을 통해서 먹는 거니까 목구멍이죠. 그래서 간디스토마는 이제 담수어 생식 때 되는 질병 맞죠. 그런데 간디스토마 그것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새 우렁이, 잉어, 참치, 피레미, 모래, 무지. 제1 중간숙주, 제2 중간숙주까지 외워야 간디스토마증, 기생충 질환이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요점 정리를 한번 볼까요? 미리. 자, 기생충 질환 중에서, 선충류, 합충류가 있는데, 이 간디스토마는요, 이 합충류에 속한 합충류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합충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간디스토마하고 페디스토마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일단은 먼저 간디스토마, 간 합충증이라 하거든요. 자, 맞죠? 간 합충증. 그리고 폐는 폐 합충증. 자, 그런데 일단 제가 말했죠. 경구 감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제1 중간 숙주는 새 우렁이고, 그 다음에 제2 중간 숙주는 잉어, 참붕어, 피레미, 모래무지. 이게 우리 아까 말했던 민물고기인데, 이 제1 중간 숙주가 간디스토마. 놓으면 시험 문제 놓으면 새 우렁이. 2 중간 숙주는 잉어, 참붕어, 피레미, 모래무지. 이걸 알아놔야 됩니다. 1 중간 숙주는 새 우렁이. 제2 중간 숙주는 잉어, 참붕어, 피레미, 모래무지. 그리고 이거는 다 간디스토마하고 관련된다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뒤에 공식집을 여기다가 바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뒷장 넘기기 전에 뒷장에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이건 어쩐다면, 외우기 어렵겠죠. 그냥 외울 수도 있지만, 혼동이 됩니다. 다른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공식
한 것이 괜찮으면 그냥 이걸로 쓰십시오. 근데 문제는 올 때마다 이거 공식 쓸 겁니다. 자, 간이 쇳덩어리라는 쇳덩어리잖아. 간띠 붙다는 거야. 간이 쇳덩어리 되면 간이 쇳덩어리라든 이가 이로 변합니다. 여러분처럼 뭐가 좀 변하죠. 글이 이모 자 창피 자 이 참이 뭐냐면 요 참이 이 참이거든요. 참이 창입니다. 저 또 변했죠. 창피 모지게 당했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모라는 사람이 일단 요거 빼고 요거는 빼고 요 갈로 있는 거 치겠어요. 갈로 있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이 쇳덩어리라든 자, 이모 창피 모지게 당했네. 이 말은 뭐냐면 뭘까요? 저 랜드 가면 이런 거 있죠. 저 월드 가면요. 저 뭐 롯데월드 있는데 가면 자 어디 기지 노는 곳 있죠. 기지 노는 곳에 이모가 들어갈 때 자 어떻게냐. 나는 뭐든지 겁나는 거 없어. 평소에 어린애가 이모의 그 모습 당당 모습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들어가자마자 이모가 막 감 지르고 무섭네 살려주네 하는 걸 보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간이 쇳덩어리라든 이모가 쇳덩어리를 했어요. 쇳덩어리라든 자 이게 애기는 이모가 간이 쇳덩어리 자 평소에 엄청나게 강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간이 쇳덩어리라든 이모 창피 모지게 당했네. 이렇게 거기서 죄송한데 자 이가 잉으로 변하고 창이 참으로 변했습니다. 그거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간, 넣었죠? 간이, 이거는 비슷하게 해서 쇳덩어리라는, 이모, 참이 그렇죠? 피는 있죠? 모지게 당했네, 이렇게. 그러면 쉽죠? 그러면 자, 여기는 그게 여러분 문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간이 쇳덩어리라는 이모 창피 모지게 당했네 이렇게 애워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 간이 자 쇳덩어리란 여기까지 중간 숙주되고 그 다음에 이모 자 이모 그 다음에 창피 모지게 당했네 하겠죠. 자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요인 간, 세, 인, 자 창, 피, 모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창 하나 간 디스토마는 세, 일 중간숙주 그 다음에 4개는 그냥 자 제2 중간숙주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나와서 그렇지. 문제 놓습니다. 자, 간 디스토마증에서 제2 중간숙주가 아닌 것. 이란 말이에요. 이모 창피 당했네. 창피 모지게 당했네. 이거 애하면 되겠죠. 또 1 중간숙주가 해당되는 것. 그러면 간이 쇳덩어리 이렇게 애우면 되겠죠. 왜 그렇다면 폐 디스토마뿐만 아니라 또 뒤에 가면 또 많습니다. 강절열 두조충 중에 1 중간숙주가 물벼룩이고 제2 중간숙주가 송우영어입니다. 너무 헷갈리죠. 그리고 폐디스토마 여기 보이죠. 폐디스토마에 또 이 중간숙주가 다스라 가게 이것도 다스라 저성 잘 가게 이렇게 다스라 저성 잘 가게 해가지고 이거는 방법이 있지만 자 오늘은 자 이거 간디스토마 하나 하겠습니다. 왜? 다 하다 보면 자 보십시오. 보이죠?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하고 자 기생충실환 이거 기생충실환 자 아까 앞 뒤에서 봤던 거 그게 2가지 하고 기타 하나
여기 두 가지. 자, 근데 유구주충하고 무구주충은 또 시험에 요게 보기에 있으니까 그거 할 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여름철 야숙. 바깥에서 자는 거죠. 야숙. 어때요? 바깥에서 자는 거 야숙이라잖아요. 야숙. 그 뭐예요? 여러분. 일본 내용. 일본 내용 뭐예요? 모기하면 모기. 요거는 상식입니다. 모기 윙 하면서 잘못하면 일본 내용 걸리죠. 그 다음에 경조사 등 행사 음식. 자, 이거 식중독입니다. 이거, 자. 요게는, 자. 경조사만 빼고 행사 음식은 식중독. 음식 잘못 오래됐던 거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죠. 일단은 반반이죠.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경조사가 뭔지 봐야겠습니다. 경조사는 여러분 아는 사람들도 많죠. 경조사는 경사로운 일과 불행한 일을 말합니다. 자, 어때요? 자, 고시 합격했다고 행사 먹죠. 그리고 나쁜 일 생겼다고 집안에 자, 음식 먹죠. 그때 많은 음식들, 자, 며칠 동안, 그리고 그 어디서 가져오는 거에 따라, 그리고 보관하는 것에 따라, 이따 음식이, 자, 잘못해서 식중독, 집단 식중독 걸릴 수도 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조하면요, 취업규칙에는 경조 후가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재, 생식, 무구주충, 말했죠, 무구주충, 이 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가재. 요거는, 자, 저는 어떻게 된다면, 미끈한 무소야 달려라. 우리 차에 무소 있잖아, 무소. 그 무소, 이게 소고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소야 달려라. 우리 물에 사는 소, 물소라죠. 그때 무만 빼고 이렇게 애우면 되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암기공식 애웠던 거, 암기공식으로 했다 보니까 세월이 한 10년 이상 지나도 뭐 물어보면 있잖아요. 내용은 모르는데 이렇게 앞자만 알 수 있더라고요. 무하면 무소라다. 뭐 이게 옛날 차이는 무소 있거든요. 그 달래라.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뭐냐면 유구초충이에요. 그냥 뭐냐면 거지가 오늘 반찬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중청도에서 돼지고기유 해가지고 그 돼지고기유 해가지고 유구초충 이러니까 이러니까 소하고 돼지하고 또 헷갈리거든. 그래서 저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가재는 뭐냐 아까 다스라 저승 잘 가게 할 때 그렇잖아. 그렇게 안 헷갈리면 요거는 가재 생식은 뭐냐면 자 다슬기 그겁니다. 다슬기. 자, 다스라 가게 할 때 하는데요. 그거는 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폐잖아요, 폐. 자, 폐가 왜 그렇다면 폐병 걸린 다스라 잘 가게 할 때 그겁니다. 그렇게 폐 애워놓고 폐 다스라 가게 가지 아니면 아까 뭐였습니까? 개 맞습니다. 개 그래 가게 가지 아니면 개 맞죠. 제가 혹시나 싶어서 자 그러니까 안 까먹겠죠. 그것이 뭔가 보겠습니다. 아까 밑에 보다 말았습니다. 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재가 뭔지 가재가 기생충 질환 중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보십시오. 자 페티스토마 자 아까 폐병 걸린 다스라 저승 잘가게 그거 애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야 자 그냥 애울 수도 있지만 제가 했던 공식이 저 생각에는 올해 10년 지나도 안 까먹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만 기억해나면 시험 문제 놓을 때 그래도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잖아요. 막 억지로 애우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공식점에 내가 말했던 것이 자 아까 말했던 것이 맞지만 내가 말했던 것인데 정확하게 뭐로 적어놨는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다면 자 보자. 있네. 맞습니다. 자 폐병 걸린 다스리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다스라 잘 가게 어디로 저승으로 이렇게
자, 이때 폐가, 자, 폐. 그냥 폐가, 이거 좀 또 변했습니다. 이거 안에 이거 하나 없죠. 폐병 걸린 다스라 잘 가게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다스리는 일중간숙주고, 자, 폐, 다슬, 가게. 가게, 개. 예, 가제, 개에는 이렇게 애워나면 되겠죠. 여러분 안 개해놓으면. 그러면 또 이거 뭡니까? 자, 가제 생식은, 자, 가제 생식은 뭐예요? 자, 폐병 걸린 다스라 잘 가게 할 때 가제고, 그래 폐디스토마증 기생주질환이고, 그 다음 뭡니까? 제2중간숙주입니다. 제2중간숙주에 폐디스토마증 묻는 것도 있고, 제1중간숙주에 폐디스토마 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슬입니까? 이가 1중간숙주는 이것처럼. 자, 그 다음에 제2중간숙주는 가게입니다. 자, 혼동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요 봐야겠죠. 돼지고기요. 자, 돼지고기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기생충 질환 중에서, 자, 충류에 속하는 건데요. 아까 하나, 둘, 셋, 넷, 기타까지 5가지의 기생충 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입니다. 그 중에서 유구조충하고 무구조충증이 있는데요. 아까 뭡니까? 무구조충증이죠. 요거를 민종충증이라 하는데요. 자, 이거 유구조충증하고 돼지고, 자, 무구조충증은 소고기인데 헷갈리겠죠. 유만 다르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아까 말했잖아요. 뭐라 말했어? 자, 이건 어떻게 얻냐면, 자, 아까 거지 그랬잖아요. 오늘 반찬 먹고 하니까, 반찬 먹고, 반찬 뭐예요? 왜냐면, 그저, 자, 반찬에다가 더 먹으려고, 뭐예요? 했죠. 뭐예요? 이렇게 먹고, 뭐예요? 하죠. 그러면 뭐냐면, 그 밑에, 이거, 자, 하인 옛날에 생각하죠. 그러면 하인이, 충주로 사람이니까, 돼지고기유 이라 하죠. 돼지고기유 중로담. 그래서 돼지고기는 유구주충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무는 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소, 자, 무소 달려라 이렇게 차를 타고 막 옛날 무소 유명한 차 있습니다. 큰 좀 약간 중형차 무소 달려라 할 때, 야, 이렇게 있고, 이 무소가 모르는 사람은 물소 달래라. 물소는 알죠? 물소. 우리 물에 사는 소. 물소도 모르면 안 되는데요. 그냥 물소 달래라. 이렇게 하면 된다. 물소는 조금, 이것도 무에서 무는 그냥, 요거만 빼고, 리얼을 빼고 합니다. 달래라.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하고 무주충,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 두 개를 빼어나면 안 헷갈리겠죠. 그 다음에 강절이고 하고 송어 영어도 진짜 잘 노는 건데요. 이것도 공식 이야기하고 나면, 지금 이 문제만 지금 몇십 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요거는 다음에 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문제를 올 때 꼭 하면서 다른 것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능률이 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무구조충증은, 무구조충증은 뭐예요? 기생충 질환 중에서 무소 달려라, 아니면 물소 달려라, 이랬죠? 자, 그래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자, 소고기. 소. 그 다음에 아까 돼지는 뭐예요? 돼지고기유 할 때 돼지는, 자, 유구조충증입니다. 유구조충, 이렇게. 자, 유구조충, 이렇게 애우면 되겠죠. 자, 가제는 뭐예요? 자, 폐병 걸린 다스라 잘 가게 할 때, 자, 간디스토마, 이거 말고, 폐디스토마죠. 자, 그래서, 폐병 걸린 다스라, 일중간숙주, 그는 잘 가게, 가제하고, 개. 자, 우리 바닷가에 사는, 자, 옆으로 다니는 개 말하죠. 이거. 그래서, 폐병 걸린 다스라 잘 가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전에 했죠. 제가 어떤 요점 정리,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해도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폐디스토마. 그 다음에 다시기 1중간숙주, 가게는 2중간숙주. 진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넘어가겠습니다. 28번.
자, 28번 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1, 2, 3, 4 볼까요? 평균 수명, 소 사망률,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다 뭐예요? 우리가 27번에 위 문제에서 배웠던 공중보건 수준의 지표죠. 예. 공중보건 수준의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제가 27번에 27번이 아니고 죄송한데 몇 번입니까? 25번에 있었군요. 25번에 지금 두 번 25번 끝나고 26, 27, 28번입니다. 근데 금방 까먹지는 않았죠. 자, 이때 우리가 제가 그때 비평조 이야기했죠. 비평조로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나라와 너희 나라를 비교할 때 비평조로 이야기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해라. 맞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국가와 국가 간의 비교고, 영아 사망률, 내가 말했죠. 영유아 사망률 또는 영아 사망률은 뭐예요? 한 국가, 즉 하나의 국가에 대한 공중보건 수준이죠. 한 국가 내에 지역 간의 지역, 도시 간의 도시, 이게 창원시하고 서울시 간의 공중보건의 수준을 비교하는 어떤 지표. 자, 1, 2, 4는 뭡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비교하는 공중보건의 수준의 어떤 지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이야기하고, 일단 제가 조사망률, 비례사망률, 영아사망률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했죠. 시험에 놓을 수도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인간 전체 사망자 수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비율은, 이거는 뭘까요? 비례사망지수로 했죠. 비례사망지수로 했습니다. 비례사망지수. 자, 비례사망지수 또는 비례사망률이라고 했죠. 율 또는 지수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 뭡니까? 평균 수명은 영세의 평균 여명이랬죠. 평균 여명, 영세된 애기들의 평균 여명이라 했고, 평균 여명. 자, 그 다음에 조사망률은 뭐였습니까? 조사망률은 제가 평균 사망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전체 사망자 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뭐였습니까? 영아 사망률은, 자, 이 페이지는 전에 문제 풀면서 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비례사망률, 비례사망지수 전에 했습니다. 전체 사망자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여러분은 전체 사망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률, 이 정도 암기하면 됩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사망, 이게 키포인트죠. 비례. 그 다음에 영유아 사망률 했죠. 자, 출생 1000명에 대한, 생후 태어나자마자 1년 미만에 사망하는 영유아 수를 말하고, 조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전체 사망자 수, 전체 사망자 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은 영세의 평균 여명이라죠. 네 가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평균 수명, 조사망률, 영유아 사망률, 비례 사망률. 자, 비례 사망률에 대한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영유아 사망률이 뭔지, 조사망률이 뭔지, 평균 수명이 뭔지는 여러분 일단은 알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건 뭐랬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비교, 특히 한국과 미국 간의 비교면
비평조로 이야기하지 마라. 비평조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거 기억하시고, 자, 명률. 자, 하나의 국가에 대한 공중보건 지표는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애우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명책을 보건데, 보고 있는데, 보건데. 자, 유독히, 어디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표시해놨던 거, 표했던 거가, 표 말이죠. 했던 거를 보아도 명률이, 자, 사라져. 아니, 표했던 것도 전체 보는 것도 아니고, 표시해놨던 것만 해도 공부를 하더라도 너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능률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능률이. 자, 그 말입니다. 그때 보건, 이 책을, 이 명책을 보건데, 유독히 표시해놓은 거를 보아도, 자, 표현한 걸 보아도 능률이 사라져. 이거는 제가 그냥 암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자, 29번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의 관리 원칙은 무엇인지. 자,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해를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이해를 하면 다음에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자, 빈도수는, 자,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답은 대치, 격리, 환기, 교육, 이거가 답입니다. 답을 먼저 보고 이 답밖에 없습니다. 자, 환경관리 원칙, 이 네 가지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이 작업 환경은 환경은 우리가 보건에서, 여러분 공유보건학이라는 거 일단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중, 필기 시험 중에서 공중보건학 그 파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겁니다. 환경위생. 그 안에 또 소 분류로 작업 환경입니다. 여러분 작업 환경 진짜 중요하겠죠. 그 어떤, 자, 여러분 작업 환경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아버님도 될 수도 있고 동생도 될 수도 있고, 자, 주위 친한 분도 될 수 있고, 그런 작업 환경이 그 관리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환경의 기본 원칙이라 하거든요. 기본 원칙, 뭐 기본 원칙, 관리 원칙 또는 기본 원칙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관리 원칙, Working Environment Management로 해가지고 이게, 자, 작업 환경 중에, 자, 각종 유해 요인을, 자, 어떻게 제거하여, 제일 중요하죠.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왜, 무엇이 작업 환경 관리인지 보고 있습니다. 각종 유해 요인이 뭐냐. 자,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자, 작업을 하다 보면, 자, 이 공장도 가능하겠지만, 어떤 거 있을까요? 자, 시끄러운 소음, 그 다음에 더운 고열, 너무 뜨겁죠. 그러한 물리적 인자도 있고요. 자, 유해 요인, 자, 유해 인자라죠. 자, 같은 말인데요. 그 다음에 뭐, 메탄올 같은, 자, 어떤 화학적인, 자, 어떤 인자도 있죠. 유해의 새로운 인자.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같은 생물학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방법. 여러분, 어떻게 작업하냐. 어떤 사용하는 공구에 대한, 어떤 상으로, 뭐, 인체공학적인 어떤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같은 거. 돈, 맞죠? 돈. 그 다음에 돈에 관한 민감하죠, 우리. 그 다음에 공장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회적인 어떤 인자, 유해 요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좀 해로운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하여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방지하게, 건강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대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거하여 어때요?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어때요? 장애가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대책이다. 이것이 환경
작업 환경 관리의 목적입니다. 자, 목적. 자, 작업 환경 관리의 어떤 목적이죠. 내용입니다. 내용. 자, 그렇게, 자, 이러한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 지금 설명했던 작업 환경 관리의 목적을 지금 설명했던 작업 환경 관리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가지 기본 큰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자, 대치가 있습니다. 대치. 자, 이 대치란 말은, 자, 대치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용이. 자, 여러분, 대치하고 대체가 솔직히 말해서 의미 차이를 구분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하십니다. 대체가 뭡니까? 바꾸다죠. 그래서 대치는 뭐냐면, 자, 어떤 거라면, 자, 작업 환경이, 자, 관리할 때 대치가 들어갑니다. 어떨 때? 시설이 낙후됐을 때 시설 변경을 하죠. 그 다음에 공정, 자, 어떤 시스템 이런 것도 나쁠 경우, 자, 어떻게 해요? 대치를 해야 되죠. 대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대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작업 환경 관리 중요하죠. 대치. 그 다음에 격리. 자, 그 다음에 격리는 뭘까요? 아까 제가 작업 환경 관리하기 위해서 요 각종 유해 요인 중에서 한 개가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격리. 자, 어떤 거예요? 자, 바이러스. 자, 그 다음에 몸에 나쁜, 자, 메탄올이 쓰는 곳을 어떻게 해요? 자, 격리를 시켜야겠죠. 그런 환경과 격리를 시켜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그 시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격리 시설이.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충분히 격리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이 자체를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복잡했죠. 그 다음 환기 들었죠. 자, 환기 뭡니까? 격리도 그러면 바이러스, 아까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 요소 중에서 바이러스는 무서운 유해 요소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 자,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격리를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환기는 아까 격리에서 얘기했던 어떤 나쁜 화학적인 물질 이런 것들을 환기를 시켜줘야겠죠. 작업 환경에서 안 하면 어때서 여러분 환기 안 시키면 어때요? 큰일 나죠. 그 다음 교육은 뭐냐면 작업 환경에 대해서 일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직접 그 고용주 간의 어떤 작업 환경에 대한 어떤 시스템 관리에 대한 방법, 어떻게 환기시키냐, 어떻게 대치 격리 환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작업 환경에 대한 미리 예방하기 위한, 아까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른 교육도 있겠지만 충분한 어떤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되겠죠. 기구에 대한 사용, 공장에 대한 기구에 대한 충분한 사용,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작업 환경 관리를 위해서 고용주하고 고용인 간에 충분한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과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작업 관리에 대한 관리가 왜? 작업 각종 유해 요인을 제거해가지고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작업 환경 관리가 잘 돼야, 어떻게 해요?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일의 능률이 오르죠. 일의 능률이 오른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좋은 현상이죠.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이윤을, 이윤이란 말은 더 수입의 어떤 그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29번은 여러분이 그냥, 대치, 격리, 환기, 교육 이거 하고, 다음에 또 문제는 리피트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4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0분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미생물은 뭐 세균을 생각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미생물의 번식이 뭡니까? 정식이죠. 자란다는 거죠. 자, 번식의 자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만 나열된 것은 답부터 보겠습니다. 온도, 습도, 영양분입니다. 여러분, 뭐 pH, 자외선, 뭐 시간, 삭구 이런 거는 아주 일단 중요한 거는 pH도 되겠네요. pH 여러분 배웠죠? 자, 7에서 자 0에서 보통 한 12, 13도 있지만 0은 염산 같은 강산, 그 다음 7은 중성, 12는 뭐 강알칼리. 그래서 뭐 9, 뭐 삭구 이런 9, 10 이럴 때는 치오 여러분 폼, 뭐 11, 12는 여러분 블리치제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인간 모발은 4.5에서 5.5 강산이 아니라 약산성 이렇게. 근데 이것도 하는 거 자외선은 모르겠습니다. 자외선은 뭐 햇빛에서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그보다 중요한 건 온도, 습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온도는 뭐냐면 이 미생물이 가장 잘 정식할 수 있을 때, 잘 살고 잘 번식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죠, 미생물이. 그래서 25도에서 37도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온도가 중요하죠. 그 다음 습도는 뭐냐면,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미생물이 발육이 쉽다. 그렇게 습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미생물이 잘 삽니다. 습도 중요하고. 영양분. 미생물도 하나의 뭡니까? 살아있는 생물이잖아. 생물. 그래서 생자. 생자. 무생물이 아니잖아. 무생물.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 반대말. 살아있지 않는 무. 이건 나무, 돌 같은 거. 나무는 죄송합니다. 생물입니다. 죄송합니다. 돌. 맞죠? 돌. 이 같은 거. 무생물이죠. 이제 무생물은 뭐, 100년, 100억 이상 살죠. 근데, 나무 봤어요. 나무. 물 없고, 영양분이 없으면, 어때요? 일단 예를 들면 흙이 없으면, 흙 안에 영양분이 있겠지만, 죽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미생물 요거도 중요한 거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산다는 겁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미생물을. 여러분, 미생물을 뭡니까? 플라스틱 용기 안에, 만약에, 용기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 빈 데 놔두면 금방 죽겠죠. 그래서 이 3번 온도, 습도, 영양분. 상식 정도로 여러분이 한번 봐주세요. 상식 정도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오늘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온도, 습도, 영양분은 미생물하고 관련된다. 번식학의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31번 소독의 정의를 잘 표현한 것은, 소독 정의 진짜 중요합니다. 별 3개입니다. 별 3개. 소독 뭡니까? 방부, 그 다음에 멸균. 이 3가지가 헷갈립니다. 시험에 잘 오겠죠. 왜? 혼동되는 거는 잘 옵니다. 왜? 시험을 60문제 중에서 상식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충분히. 그렇지만 그 36개를 맞추기 위해서 합격 점수, 36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20문제 이상을 이렇게 혼동되는 거는 내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의 원리인데요. 소득의 원리 중에 보면 3가지 아까 했죠. 방부, 우리 방부제 있죠. 안 썩기 위해서 방부제. 기만에도 있고 방부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 뭐 과자라든지 이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는 보관해야 되는 건 방부제. 멸균입니다. 이건 설명하겠습니다. 뭐가 멸균인지. 소득이 뭔지 보겠습니다. 방부가 일단은, 우리가 소득의 원리 3가지인데요. 가장 약한 거가 방부제 할 때 방부. 이게 가장, 일단은 살균 알죠? 균을 없애는 기 중에서 가장 약한 겁니다. 이게 제일 약하고요. 1번. 약한 순서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 2번. 제일 강한 것이 멸균입니다. 멸종시킨다. 멸망시킨다. 균을 멸망시킨다 뜻이죠. 완전 멸종시키다 뭐냐면, 소독은
그렇게 방부하고 소도가 좀 차이가 있죠. 방부가 약하게 보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일단 문제를 보고 내가 요즘 정리했던 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발육, 자, 미생물이 자라는 거, 자, 세균, 그 다음에 생활작용, 생활하는 거, 미생물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 미생물의 생활작용을 제지, 멈추게 하는 거. 그 다음 정지, 똑같은 거죠. 시켜서 부패, 자, 썩지 않는 거, 발효 씹은 들어봤죠? 부패 또는 발효를 방지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방지 놓으면 방부입니다. 방부, 방자. 이런 거 놓으면 너무 쉽겠네요. 자, 방지, 방부. 자, 이러한 거 방부. 근데 이 내용은 조금 많이 방지지만 내용은 이상해져가지고 방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지만 딱 되지만 또 문제를 조금 1번 이거 만약에 이런다면 자, 방부에 대한 설명은 다 뭐 이러면서 방지만 해놓고 뭐 안에다가 이상한 글로 적겠죠. 그러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내용만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자, 중요한 거는 이 자체를 다 이렇게 알고 지금 중요한 거는 방지는 방부인데요. 내용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방부고요. 자, 근데 이해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병용 아니요, 혼동됩니다. 자, 근데 자, 소독하고 자, 멸균인데요. 방부는 그렇게 두 개가 헷갈리는데 자, 이것도 파괴, 뭐 멜살 같은 거 오죠. 멜살, 파괴 헷갈려요. 그래서 멜살 해서 파괴라서 멸균 같은 멸자인지 알고 방지처럼 그렇지만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아프입니다. 아프. 이것만 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는요 소독으로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멸균 소독의 정의 중에서 멸균이라는 것이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다른 건 아니고 미생물 중에서 뭐를 없앤다, 멸살시키 파괴하고 해낸다는 거는 뭐 다 가능하겠지만 자, 아포까지도 아포까지도 멸살시키는 아포를 아니면 아포까지도 멸살시키는 멸균이고 나머지는 하나 그거보다 약한 소독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병원체에 병원성에 전염성이 있는 자, 병원성이죠. 미생물의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죠. 파괴, 멸살시켜서 어때? 감염되는 정식물을 없애는 거. 자, 왜냐하면 감염을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어떤 미생물이 어떤 물질을 그거를 없애는 겁니다. 파괴시켜서. 그다음 요거는 아까 말했던 모든 미생물의 영양형이나 자, 영양형 그 미생물의 상태를죠. 영양 상태 지금 그 몸체랍니다. 그리고나 아포까지도 자, 아포가 제일 안 된댔죠. 근데 멸균밖에 안 됩니다. 소독은 안 되니까 멸살시키도 이능시도 시켜 또는 파괴하는 조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겠죠. 자, 중요한 거는 아포입니다. 아포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문제는 그 다음에 원리 중에서 멸균, 소독, 방부가 있죠. 멸균은 자, 완전히 균이 없는 상태, 소독은 안전된 상태고 방부는 제일 약한 소독 중에 제일 약한 비교적 약한 살균력 약하다는 거죠. 방부자가.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보십시오. 세균의 발육의 성장이죠. 이 생활력을 정지시키는 거.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감염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감염의 위험성을 없앤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감염 위험성을 없애는 게 위험하는 성질을 위험성을 없앤다고. 그 다음에 아까 멸균하고 소독 중에서 이거 중요한 건 뭐래요? 아포입니다. 아포가 대장이라 했잖아. 세균 중에서 가장 안 없어지는 거. 이 아포 등 모든 세균을 전부 사멸 또 멸살, 아까 파괴, 이게 사멸이거든요. 뭐 없앤다 뜻인데요. 사멸 완전히 없앤다. 죽이사잖아. 죽어서 없앤다. 멸종시킨다. 그래서 멸균이고 소독은 또 비슷한 내용인데 그냥 소독도 아까 뭐 어떤 거예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옆에다가 생활력 미생물 아까 뭐예요? 뭐 전염시키는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 또는 멸살시켜서 자, 어때요?
감염되는 정식물을 없애는 거래잖아요. 맞죠? 이것도 멸살도 들어가는데 어때? 자, 중요한 거는 병원생 미생물, 즉 전염시키는 그 미생물의 생활력 파괴 또는 멸살시켜서 감염되는 정식물을 없앤다는 거. 소독의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 나오면 소독입니다. 잘 보시고. 그리고 그 결국에는 자가 뭡니까? 전파력 또는 감염력을 자가 요거 했던 거 감염력을 없애는 것이 말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방부는 쉽습니다. 뭐를 정지, 방지, 위험성을 없앤다. 그 다음에 아포는 멸균은 아포 같은 거 설구는 완전히 없앤다. 전부 사멸시킨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소독입니다. 소독인데 혹시 소독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 세 개 내놓고 하나 내고 아까 보기처럼 자, 이 내용 중에서 뭐 이거를 말하는 것은 소독. 아포 이야기 놓으면 아포 뭐 전체 없앤다 멸균 뭐 방지 놓으면 방부인데 또 중요한 거는 소독에 대한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한 것은 쉽게 맞추시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개 딱 고르면 되잖아. 만약 이게 있으면 요거 있으면 요거 있으면 이거. 자, 문제 중에서 근데 중요한 건 소독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현동대기 이야기하겠죠. 현동대기. 자, 그렇지만 여러분은 자, 이거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포 뭐 전부 막 아포 이야기 놓으면 아포를 뭐 없앤다. 사멸시킨다. 아포를 완전히 파괴한다. 이러면 멸균이고. 그 다음에 뭐를 방지, 뭐, 생활력 방지, 정지시키고, 방지 수준이고, 감염의 위험성만 없앤다면 방부고. 소독은 이 정도.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생활력 파괴.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감염된 정식물을 없앤다는 거, 멸살시킨다. 자, 이런 내용만 놓으면 소독입니다. 자, 이 세 개를 이 세 개를 한번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30번. 30번 이제 건열멸균법이 아닌 것은 멸균 나왔죠. 아까 멸균.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피즈 소독과 여기다 시험 잘 봅니다. 소독 안에 분류된 거. 그 다음에 화학적 소독이 있습니다. 자, 물리적 소독 여러분. 뭐 시험 공부한 사람들은 한번 들어본 내용입니다. 물리적 소독은 자, 이라겠죠. 그 내용이었구나. 자, 물리적 소독은 건열이 있습니다. 건열. 자, 건조 말을 건자에다가 돌 자 열에다가 이렇게 건조한 열이죠. 자, 섭열이 있습니다. 섭열. 자, 섭열은 돌열이지만 자. 습자는 습할 자 반대죠. 이거는 건조, 요거는 물이 있는 거, 습한 거. 자, 건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열멸균법은 세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요. 여기 보자. 그러면 세 가지만 외웁니다. 하염, 건열, 소각요구네. 거기서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자, 섭열에 속합니다. 섭열. 자, 자비 보면 금속 제품을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얼룩진다. 이거 진짜 시험 잘 나오는 건데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비는. 자, 그래서 섭열에는 뭐 이거는 다음에 지금 하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시간 이상 될 것 같아죠. 섭열은 자, 뭐 자비 소독법, 뭐 고압 전기, 멸균법, 유통 전기법, 뭐 유통. 그다음에 간열 좋은 소독법, 일강 소독 이렇게 많이 시험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요약정리한 거 보면, 요약정리는 지금 해놓은 거 보면, 진짜 시험 잘 나오는 거, 헷갈리는 거, 그거를 위주로 적어 놨는데, 그 정도로 잘 나오기 때문에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자, 두 가지 종류만, 자, 여러분 오늘은 상식적으로, 소독은 물리소독과 화학적 소독이 있는데, 자, 화학적 소독 뭐냐? 케미컬을 이용한 거죠. 케미컬. 여러분, 화학 제품을 이용한 거고, 물리소독은 케미컬 아닌 뭐 태워온다든가 태워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해서 습한 거, 이 두 가지 물리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섭열하고 건열이 비교하는 게 물리소독 중에서 비교하는 것이 문제는 오겠죠. 이렇게 대부분 보면 건열하면 섭열 하나 탁 냅니다. 아까 섭열의 이 종류가 많잖아. 그 중에 한 개를 탁 넣어놨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섭열할 때도 섭열 소독법이 멸균법이 아니다 하면 그 중에서
이게 요 중에서 한 개 빼고 요 세 개 중에서 여기에서 세 개 놔두고 한 개 여기서 꺼내서 건열에서 꺼내서 그 건열의 답을 그 틀린 것을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염멸군법, 건열멸군법, 소각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열은 또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열 멸균법 하면 이 세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섭엽 놓으면, 자, 보통 보면 다른 문제가 이 중에서, 자, 섭열, 자, 그래서 섭열 놓으면, 자,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 섭열 뭐 멸균법이 아닌 것 하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놓으면 그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개를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 문제 그냥 주는 거네요. 건열멸균법, 건열멸균법, 이거는. 그 왜냐면 종류의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뭐, 건열멸균법은 160도에서 170도에서 해야 되고, 한두 시간 해야 되고, 유리 도자기 주사기에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건열, 자, 아까 말했잖아. 자, 어떻게, 자, 건조할 열로 하는 거. 하염은 하염 알죠? 불. 자, 그래서 건열입니다. 내용은 또 다음에 놓으면 하고, 그냥 뜻만 대충 그 멸군하는 거고. 소각은 뭐야? 태우는 거잖아. 소각. 자, 그래서 건열이죠. 소각은 또 뭐냐? 지금 지금 그냥, 하는 게 어떤 거라면 중요한 거는, 자, 소독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거고요. 아니, 그냥 소각은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궤력 환자의 객담 소독이 좋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뭐, 지금 말한 거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요. 여러분은 자비 소독은 아니다. 건열은 하염, 건열, 소각, 소독부 이 세 가지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방 나왔네요. 이것도, 자, 위에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워낙 혼동되는 문제라서, 이거는 진짜 시험 문제. 아까 30분보다 더 많이 나오죠. 5개 정도 치면 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이 크레졸, 생석회, 성형수 다 중요합니다. 알코올도 중요하고요. 자, 다 중요한 애입니다. 이렇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요. 지금은 이거 다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하고 다음에 한번 시간을 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냐면 소독이 쓰이는 약품인데요. 자,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물리소독법에 대해서 배웠죠. 물리소독법. 이렇게 자, 우리가 소독에는 물리소독과 학주소독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쪽에서 물리소독과 학주소독이 있는데, 자, 이쪽 32부는 뭐예요? 물리소독 중에서 건열멸균법을 이야기한 거죠. 아까 자비소독법 뭐예요? 섭열 한번 했죠. 섭열 멸균법이라고. 이제는, 자, 이 네 개는 다 이제 하학적 소독법입니다. 하학적 소독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또 뿐만 아니라 이 네 개도 하학적 소독법에 해당해요. 일단 케미칼에 관한 소독법이니까. 자, 그래서, 자, 크레졸. 중요한 거는 크레졸이, 자, 몇 프로, 3% 중요한 내용이 적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면 안 적습니다, 지금. 자, 공간도 없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크레졸 3%. 이게 중요하죠. 물이 67호.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아까 미용실, 이용시 또는 미용실에 어떤 갯담, 가래죠, 가래. 가래에 관련된 것. 가래에 관련된 어떤 갯담 소독. 이 사용하고, 또는 이 미용실에 실내 소독도 사용됩니다. 실내 미용실입니다. 미용살이 아니고. 저 빨리 적다 보니까. 미용실, 이 미용실에 실내 소독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 크레존의 난용성입니다. 난용이면은, 자, 잘 녹지 않는다는 거죠. 잘 녹는 거를 이용한 거죠. 여기다가, 자, 크레졸이, 자, 3%지만 물에 잘 안 녹지 않는 거. 자, 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를 난자에다가
용의 용자. 용이지 않는다 뜻이죠. 그 다음에 이 그래조는 손소독, 이 중요하죠. 손소독에는 자 2% 사용하고 그래조를. 그 다음에 일반 소독에는, 일반적으로 소독은 자 3% 소독합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석탄산보다 뭐예요? 2배에서 3배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2배에서 3배의 살균력. 그다음 소독력이죠. 살균이라는 말은 소독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그래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조.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조는 오면 자 보세요.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공식을 자꾸 반복해서 제가 먼저 풀이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 암기가 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미용실 중에서 크레파스를 보았니? 그 노래 있죠? 혜연이 노래인가? 그때 크레파스가 유행했을 때 크레파스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이 크레파스 미용이 오늘 하중이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자, 어때요? 막 엄청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바빠가지고 이제 손도 많이 이제 바빠서 이제 치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막 손님들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실내 막 다 하고 나면 어때요? 막 엄청나죠. 지금 막 치울 게 너무 많죠. 그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자 어때? 크레파스 미용실 실내에 자 실내죠. 실내 안에 물 난리친 후, 자, 물 난리친 후입니다. 후가, 이거 빠졌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물 난리 됐다. 아이고, 오늘, 와, 뭐, 너무 손이 많이, 물 난리 친 것처럼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지금은 막, 미용실 분위기가 뭐, 안에 정리할 것이 막, 미용실이 막, 물 난리 친 것처럼 막, 정신없이 막, 정리할 게 많단 말이죠. 한번 그냥 쭉 보겠습니다. 크레파스 미용실 실내에 물 난리 친 후 손이 많이 타서 일이 산만큼 많다. 자, 그래서 미용실 고객님들 담소 후, 자, 뭐예요? 담소로 말하는 이야기죠. 이야기하는 거. 담소 후에 그 놓았던 썩은 냄새가 나니까 2에서 3배의 소독 살균을 해야 한다고 하네. 그래서 크레파스 미용실 지금 어때요? 어디 놀러 가자 해도 지금 밤에 노래방 가자 해도 노래방 못 가죠. 그 정도 바쁘다는 거죠. 자, 이 정도 소독도 해야 되고 막 일도 해야 되고 그때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야기. 자, 크레파스 자 노죠. 요겁니다. 크레파스 미용실 요거 말하죠. 미용실. 자, 요 미용실 실내에 노죠. 미용실 실내 요거 외우면 됩니다. 미용실 실내에 물내 난용성 그 다음에 친후 손은 손이 이가 이잖아. 손이 손소도 너무 2%고 그 다음에 손이 많이 타서 산이 3인데 그냥 여러분 산 이렇게 일이 산 손이 많이 타서 일이 산만큼 많다 말이죠. 그래서 일이 산에서 3인데 원래는 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놓으면 어떻게 해요? 크레파스만 알고 있으면 크레파스 미용실 실내에 물 난리 친 후, 자, 그대요. 이제는 치워야 되죠. 그래, 손소독 놓으면 2%, 손이 많이 타서, 자, 어떻게 일이 산만큼, 일이 산만큼 많단 말이야. 일이 산만큼 많단 말이야. 이 산은 뭐냐면, 우리 마운틴 있죠. 자, 우리 산, 자, 디산 할 때 산자, 그 정도 높다는 거죠. 산처럼 많이 쌓여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난리라면은 물난리 생각하면 물의 난용성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 크레파스 미용실 실내, 이건 미용실 실내 소독 이야기하고, 손이 많이 타서 손은 2%, 그 다음에 일이 산만큼 많이 쌓여있다. 손이 많이 타서 일이 산만큼 많다. 일이 산만큼 많다. 할 때, 자, 손은 2%고 일이 산만큼 많다. 할 때, 산을 생각해서 3%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야? 아직도 미용실에 고객님들 담소 후 썩은 냄새가 나니까. 자, 이 말은, 요때 담소라 말은, 저 말은 이거 말합니다. 담소. 미용실 고객님들, 고객 할 때 객. 그 다음에 담소. 자, 이게 담소. 이렇게 객담소도 할 때, 객담 할 때 그냥 고객님들, 자, 고객님들, 고객, 담소. 이때 그냥 애우시게 한 거고. 요거는 그냥, 자, 그래서 같이 하면 됩니다. 고객님들, 자, 아직도 미용실에, 어때요? 담소 후. 자, 미용실 고객님들 담소 후. 어때요? 이거, 그러면 하나 떼우시겠죠? 미용실 객담 소독이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요 밑에입니다. 담소 후. 야, 담소란 말은 이야기하는 거잖아. 고객님이 담소하고 나니까 썩은 냄새. 석탄산입니다. 석탄산보다, 자, 썩은 냄새가 나니까, 자, 2배 내지 3배의 소독 살균을 해야 한다고 한다. 자, 그 냄새가 지독한가 봐요. 그쪽 고객님들이 이 담소하고 난 다음에 냄새가 너무 썩은 냄새, 할 때 이거 석탄산보다 자 2배, 3배의 살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2배, 3배의 소독 살균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 2배, 3배의 소독 살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에 이 말은 지금 이 크레졸에 대한 문제가 없을 때 이 공식은 지금 엄청나게 위력이 발견됩니다. 왜? 크레졸 말고도요. 이제 보십시오. 말고 저 뭐가 있을까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에탄올도 있죠. 그 다음에 역성비누 이 화학적입니다. 다. 그 다음에 염소세, 할로겐 또 뭐냐 또 소독의 종류 있죠. 물리소독에는 자 건열과 섭열이 있다. 건열에는 하염 멸균법, 건열 멸균법 소각이 넣어 있다. 그리고 섭열이 있는데 섭열의 밑에 자비소독가 빼었죠. 그 문제 중에 다 빼잖아. 그 다음에 고압전기, 유통전기, 간열멸균법, 좀소독법, 일괄소독이 있다. 요까지는 물리적 소독이다. 요까지. 그 다음에 화학적인 이제 물리소독의 반대에 케미컬 이용한 화학적 소독이 있는데 거기에 석탄산이 있다. 석탄산. 그 다음에 성홍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화학주소독법에 또 종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보십시오. 자, 아직까지 아까 성형수 내용이 아직도 이어졌다가, 그 다음에 크레졸, 오늘 했던 크레졸, 여러분, 문제. 그 다음에 에탄올이 있습니다. 그럼 역성비누, 양성 계면 활성제, 염소제, 요도제, 그 다음에 할로겐. 자, 이거 말고 또 화학적이 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생석계 시험 잘 나오죠. 산화제, 그 다음에 귤럼, 훈종소독제. 지금 제가 지금 보였던 거는 시험에 한 번 이상 나왔던 것, 그리고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 분류 학교소독법 안에, 그래서 어때요? 송홍수라든지 봐봐요. 요약 프린트를 보여드렸죠. 그게 보면 생석계, 송홍수, 알코올 많은데 다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아까 적어서 보여드린 건데요. 자, 그러면 송영수의 내용을 크레졸 안에 넣어놨다가, 자, 크레졸 설명이 아닌 것, 송영수 설명이 아닌 것, 생석 설명이 아닌 것, 이렇게. 요 알코올은 그나마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많은 것들을, 그럼 시험에는 꼭 나오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자, 여러분이 저 공식을, 그래서 아까 그런 암기 방법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저와 함께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암기가 돼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내면 다다다닥 합니다. 지금은 아직 크레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저 문제는 뒤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결국엔 주관식이 아니잖아. 4개 중에서 1개를 택하는 거잖아. 알았죠? 그리고, 자, 그렇게 암기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그 암기 공식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암기 공식 필요 없다 하는 분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암기 공식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33분까지 했는데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좀 3강좌와 마찬가지로 25분부터 33분까지 했는데요. 좀 많이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좀 하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됐습니다. 자, 다음 5강좌에서는 좀 더 많이 나가고 좀 많이 풀 수 있는 어떤 강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5강좌 때 뵙겠습니다.